안녕하세요. 이지영 변호사의 법률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하자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파취 조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파취 조사가 뭔지 우선 1차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 그렇다면 굳이 이걸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파취 조사가 뭘까요? 이제 하자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통 저희가 감정평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보통 감정평가 법인이 나와서 전용 부분,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자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요. 파취 조사는 특정한 부분을 그냥 말 그대로 깨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파취 조사는 보통은 감정평가 절차 내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로 파취 조사를 꼭 하여야 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보통 집합건물도 마찬가지고, 집합건물 중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공용이란 부분이 있고 전용이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아파트 같은 경우가 공용 파트가 훨씬 넓습니다. 왜냐면 같이 부대 시설들이 상가들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용 부분이 보통은 하자보수금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파트 쪽이고요. 근데 파취조사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 부분 중에 파취조사 가장 많이 하는 파트가 욕실이나 발코니의 방수 두께 부분 측정하는 것, 그리고 또 타일 같은 경우 욕실이나 예를 들어 발코니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다면 그곳의 뒤체험 부족이라던가 접착 강도, 그리고 또 그 밑에 방수층 두께가 중공도면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방서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측정하는 건데요. 파취 조사를 꼭 하여야 할까요? 네, 여러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게요. 저희가 보통 아파트 하자 소송을 하게 되면 전용에 되게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문짝의 뒤틀림이라던가 그런 부분 항목도 굉장히 많은 항목을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하자 비용이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저희가 파취 조사라고 하는 그 일정의 거의 대부분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가장 많은 비용의 하자 보수금이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타일의 접착 강도, 그게 중공도면이나 시방서상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법상 정해져 있는 것보다 강도가 낮아서 타일이 잘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뒤체음, 그러니까 타일의 체음을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그 타일이 또 잘 떨어지는 거고요. 또 이렇게 딱딱딱 쳐보면 탕탕탕 비어있는 소리가 나는 부분, 그런 부분일 수가 있고요. 그것도 이제 법이나 어떤 계약이나 내지는 도면상 돼 있는 부분보다 적냐 많냐의 문제고요. 그렇듯 발코니나 어떤 욕실의 뒤체음이나 그런 부분들, 접착 강도, 그리고 방수층, 이런 부분들이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또 하나는 미장 두께. 근데 이것도 파취 조사 같이 하기 때문에 보통은 미시공, 오시공, 그러니까 사용검사 전에 발생하는 하자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부분이 이날 파취 조사에서 대부분 결정이 납니다. 따라서 파취 조사는 꼭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파취 조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하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첫날 기일에 만나서 몇 세대를 하자, 파취를 원고 피고가 정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파취 항목들도 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최초에 감정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단계에서도 그 목록들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또 그날 감정기일에 모이고 또 해서 착수회의라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는데, 서로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항목을 하자, 그리고 몇 개 지금 아파트나 집합 건물이니까 몇 군데를 하자, 원고가 정할 거냐 피고가 정할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미리 다 정합니다. 그럼 2개 부분, 3개 부분, 어디는 몇 개 부분, 이런 부분을 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파취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공용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전용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자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동의를 거둬서 파취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분이 살고 있는 공간이고, 또 파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일 같은 부분을 떼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손상이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당연히 그날 원상복구를 해드립니다. 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되고,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치조사에서 저희가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진행하는 게 좋고요. 이 부분을 잘 입주민들에게 내지 이제 상가 소유자분들에게 잘 얘기를 해서 결국은 파치 세대를 잘 찾아서 그분들에게 적당한 사례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받는 판결금에서 어찌됐건 다 제해서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안내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파치 조사는 꼭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파치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소식으로 유튜브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